조조에게 배우는 사람관리법 7가지.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요, 그 싸움을 끝내는 것도 사람이다. 특히 재능을 갖춘 인재가 옆에 있다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승자의 위치에 오른 인물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잘 부릴 줄 알았다. 특히 조조는 역사 연구를 통해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며 남다른 감각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중용했다. 천하대업에 뛰어든 조조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탓에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했다. 일단 세력을 잡으면 자신이 장군 자리에 올라 정군을 호령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명령을 수행하는 장수로 쓰고자 했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며 자신의 지도력과 다양한 인재의 재능을 결합한 윈윈 전략을 세웠다. 사실상 조조가 짧은 시간에 원소를 격파하고 강동을 압박하여 서량을 취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조조를 위해 힘써 일한 많은 인재들이다. 사람 귀한 줄 알았던 조조는 깍듯이 인재들을 대접했고,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높이 평가해준 조조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그의 휘하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세상이 곧 나의 스승이다. 능력만으로 사람을 등용했던 조조의 인재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조조의 등용술은 당시 전통과 출신을 중시하던 인재술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천하의 인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조조를 위해 몸바칠 각오로 무장한 인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이로써 조조는 적벽대전의 그늘에서 일찌감치 벗어날 수 있었다. 조조는 품행이 바른 사람만이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품행이 바른 것도 아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 사람의 도덕에만 얽매여 평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침을 알리지 못한 닭도 지난 잘못을 메우고 다시 한번 울고 싶은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품행이 좋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중시하는 조조의 태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무릇 성공은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빨리 성공을 거머쥘 수도 있다. 특히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거느렸다면 성공은 내 손 안에 있는 셈이다. 조조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로는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조휴, 포신 등이 있다. 조조와 혈연관계에 있거나 같은 고향 출신인 이들은 조조가 처음 세력을 잡을 때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귀중한 것일수록 얻기 어렵다.
1,000명의 병사는 얻기 쉽지만 뛰어난 장수 한 명을 거두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 있다.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의 활약이 중요했지만 큰 뜻과 남다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은 깊은 곳에 숨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주군을 기다렸다. 조조는 자신을 도와 천하를 제패할 이런 인재들을 찾는 데 주력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조정에 불만이 있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순욱은 조조가 지혜롭고 용맹하며 인재를 중용한다는 말을 듣고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일부러 경문을 써서 조조의 반응을 떠보자 조조는 곧바로 조인을 보내 순욱을 모셔오게 했다. 그리고 일부러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는 순욱에게 화가 난 조인이 시건방진 순욱을 죽여야 한다고 조조에게 건의하자 조조는 오히려 조인을 꾸짖었다. 그날 이후로 조조는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순욱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나중에는 순욱이 다리에 병이 있다는 핑계로 조조의 청을 사양하자 몸소 좋은 말을 끌고 와 순욱을 부축해서 앉힌 다음 품에 안고 경복전으로 들어갔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성공에도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최고의 헤드헌터가 되자. 능력이 비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을 얻은 것과 같다. 조조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천하의 인재들을 끌어들였다. 초야에 묻혀 있다가 조조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등용된 인재들도 많았고 자진해서 찾아온 인재들도 많았다.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사마이는 체포하라는 책서까지 내려 벼슬자리를 앉히기도 했다. 또 조조는 제갈량과 재능을 견줄 만한 서서를 모시려고 그의 효성을 이용해 서서의 노모에게 가짜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다. 이때 노모는 조조의 진영으로 달려온 아들 서서를 보고 크게 꾸짖으며 대들보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이로 인해 서서는 죽을 때까지 조조에게 한을 품었으며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다고 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큰 일을 하려면 남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얻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명한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조조가 천하대업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자신의 비범한 재능 외에 당대 최고의 싱크탱크의 도움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조조의 싱크탱크는 숙적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조조가 헌제를 허도로 모셔와 천자를 옆에 끼고 제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책사들의 지략 덕분이다. 틀 밖으로 나와라.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잘났고 못났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바라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조조가 거느리던 책사들은 제갈량처럼 반사에 능하지 않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는 결코 그에 뒤처지지 않았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향해 조조가 내디딘 한 발 한 발은 조조뿐만 아니라 책사들의 발자국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포부가 남달리 컸던 조조는 인재들을 모아 천하를 거머쥐고자 했는데 그 욕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라이벌인 유비와 손권마저 탐냈다고 한다. 삼국을 거느린 조조, 유비, 손권 모두 사람을 부리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평소 조조의 남다른 인재수를 알고 있던 손권은 사람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인 영웅은 거의 없다며 조조의 인재사랑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에 기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선택이다. 내가 정한 틀에만 숨어 있다가는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아가야 한다. 그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흥미진진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